사람들은 언제나 저에게 묻습니다.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숫자를 묻습니다. 3억 원입니까? 10억 원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물을 때 이 아파트가 짐바브웨 달러로 얼마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화폐로 가격을 매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의 가치는 매년 썩어 들어가고 있는 원화나 달러로 측정하려 하십니까? 오늘 비트코인 리마인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힌 가격표를 떼어내려 합니다. 비트코인의 목표가는 10억도 100억도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수학의 결과입니다. 명목 화폐는 무한히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한대와 상수의 충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패러독스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구매력이 무한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본질을 탐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짧지만 격렬했습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만들었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0이었습니다. 2010년 라즐로가 피자 2판을 1만 개 비트코인에 샀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땠습니까? 2011년 1달러 돌파? 마운트 곡스 사태로 인한 99% 폭락. 2013년 1000달러 돌파? 그리고 다시 88% 하락. 2017년 2만 달러, 2021년 6만 9천 달러, 그리고 2024년 1억 원 돌파?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 변동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가격은 수천 번 변했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씩 블록을 생성하며 2100만 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돈의 양이었습니다. 가격이란 무엇입니까? 물건의 가치를 화폐의 양으로 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의 눈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1971년 이후 모든 법정 화폐는 타락했습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99%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인플레이션은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학계의 제로 무한대 원리 연구는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명목 화폐가 무한히 발행되어 가치가 0으로 수렴할 때 상대적으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른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사기 위해 필요한 종이돈의 개수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화폐가 계속해서 무한대로 발행된다면 그 화폐로 측정한 자산의 가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 에너지를 담는 배터리다. 세상의 모든 부를 수학 공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분자에는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금 그리고 예술품. 그리고 분모에는 비트코인의 개수 2100만이 들어갑니다. 이 공식에서 분모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자에 있는 자산들의 가치는 팽창하는 화폐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사람들은 화폐가 썩어갈 때 본능적으로 단단한 자산을 찾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강남 아파트였고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낡고 세금을 내야 하며 주식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이 없고 영원히 썩지 않는 자산은 비트코인뿐입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잉여 자본은 블랙홀처럼 비트코인으로 빨려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재평가되는 세상. 그때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숫자의 범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얼마냐고요? 아직도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역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원화의 가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이론은 이미 지구 한편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베네수엘라,
그곳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찾았습니다. GDP 대비 PP 거래량이 세계 1위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비록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 없이도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을 금지했고 각국은 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탄압조차 비트코인의 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지할수록 갖고 싶은 매력만 더해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식을 써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2100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입니다. 금의 시가총액은 약 29조 달러. 만약 비트코인이 금의 10%만 따라잡아도 개당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전 세계 통화량의 5%만 흡수해도 3억 원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수적인 예측입니다. 달러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새로운 기축통화 질서가 생긴다면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 내재 가치가 없다.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지만 피델리티 보고서는 반박합니다. 변동성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에너지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정당한 비용이다. 중요한 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메트칼프의 법칙에 따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엑시트 전략을 세웁니다. 비트코인이 3억 원이 되면 팔아서 벤츠 사야지. 5억 원이 되면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사야지. 이것은 아직 낡은 금융 시스템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단단하고 희소한 자산을 팔아서 다시 썩어가는 자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니까요. 비트코인은 파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먼 미래 세상의 모든 가격표가 사토시로 바뀔 때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를 얻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그 자체로 집을 사고 음식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판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산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보하는 행위입니다. 최고의 출구 전략은 출구를 찾지 않고 영원히 비트코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고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화폐의 가치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유일하게 가라앉지 않는 구명보트로 옮겨 타고 있는 것입니다. 구명보트의 가격을 침몰하는 배의 티켓으로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비트코이너에게 매도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부터 차트의 가격표를 지우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무한대의 자산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2100만 분의 1. 그 희소한 조각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